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600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착할지가 되겠죠.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607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3% 정도 강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섹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건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HBM 상용화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개인용 AI 슈퍼컴에 들어가는 소캠이라고 하는 건데 제2의 HBM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무래도 소캠 자체에도 뜨거운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극비리에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CXL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됐던 심텍이나 TLB가 일단 시세가 강하게 붙어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이 소캠이랑 관련된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철순 이사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또 다시 또 새로운 또 개념이 좀 등장을 네.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 소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중에 LPCAMM이라든지 아니면은 SOD, IMM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대비했을 때 소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전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한 고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성능이 더 중요한 이 시장에서 AI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가시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쭉 꾸준하게 쭉 오른다라기보다는 먼저 튀는 종목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순환매로 인해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시세가 올랐던 TLB라든지 심텍 같은 종목들은 일부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이외에 또 기판주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질적으로 협의를 지금 엔비디아 하고 있는 게 기판 쪽에 지금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기존에 우리가 HBM 쪽에서는 이제 장비주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판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LB와 심텍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윗꼬리도 좀 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판 쪽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판 쪽에서 워낙 또 강한 회사이고 유리기판 시장 진출로 인해서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기업들의 변동성을 좀 피하자는 개념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장 기판 쪽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삼성 전기 쪽을 여러분들이 함께 병행해서 투자하신다면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도 그랬고 CXL도 그랬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나면 당분간은 좀 시세에 있어서도 변동성을 나타내다가 차츰차츰 우리가 꾸준히 보는 하나의 테마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캠 관련주도 공부의 영역에서 또 생소하게 등장하기도 했는데 일단 심텍이나 TLB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는 기판 쪽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자. 그 안에서도 대장주죠.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리기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붙으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대표주라고 생각하는 삼성전기, SKC 이쪽은 좀 쉬어가지만 유난히 피롭틱스를 비롯해서 캠트로닉스 이러한 좀 작은 종목들이 최근에도 계속 불을 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윗골이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SKC나 삼성전기 이런 쪽은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앞서 체크해봤던 활발하게 튀는 유리기판주로 좀 옮겨가야 될지 아니면 테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서 기판 쪽에서도 삼성전기 좋게 봐주신 것처럼 장기 추세로 안정적인 종목을 봐야 될지 유리기판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내가 매매 잘한다. 그럼 네. 가벼운 거 가시면 되고. 성향에 따라. 네, 예. 그거 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묵직한 걸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뭐 말씀해주신 뭐 필옵틱스나 한빛레이저 이런 종목군들이 단연 뭐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전에도 유리기판 사이클이 왔을 때 뭐 SKC 또 주가의 상승 추이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묵직하게 이슈를 끌고 가는 종목군들은 뭐 조금 늦을지언정 빠르게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뭐 CXL도 마찬가지고 과거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한 3년 뒤, 4년 뒤의 개념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좀 단독 기사들이 많아서 조금 걸러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연내 생산이라든지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좀 가시화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냥 테마로만 끝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종목보다는 저는 좀 묵직한 종목으로 자금을 더 많이 쏟아서 거기에서의 좀 묵직한 수익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매매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네. 뭐 가벼운 종목군들 매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 호가창이나 움직임을 보시면 그 버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묵직한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들썩거리고 있는 CXL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개념 자체가 많이 가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전반적인 턴을 하는 부분에서의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민보다는 또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확실히 모아갈 수 있다 얘기를 주시면서 CXL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이제는 길게 봐도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CXL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2의 HBM으로 오늘 속캠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넥스트 HBM 바로 CXL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특히 TLB는 이 CXL 관련주로 먼저 엮여 있다가 오늘 또 속캠까지 붙으면서 한 번 더 시세가 크게 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요. 이 종목들 꾸준히 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최근에 워낙에 지난주부터 해서 시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사님. CXL 관련주 안에서도 후발주자들의 키 맞추기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잘 가는 뭐 TLB 비롯해서 대장주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지요? 네, 일단 TLB 같은 경우는 앞서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계속 다양한 테마에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세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지금 현재 한 16%대 급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는 항상 차익 매물로 인해서 또 급하게 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고려할 때는 큰 비중은 절대 위험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정 부분은 비중을 넣는 건 괜찮겠지만 오히려 다른 종목들, 뒤늦게 따라올 만한 종목들을 오히려 비중을 더 실는 게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CXL 관련된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가장 관련된 종목 중에는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TLB가 가장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파두라든지 QRT, 그다음에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래도 가장 또 후발주자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수주 공시로 인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기관들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가 오늘 다시 순매수대로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도 수급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TLB라든지 심텍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지금 주가가 많이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아직 시세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선이라고 보여져서 일단 수주 공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CX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저평가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는 확실히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챙겨야 하는 자리지 우리가 따라잡을 구간은 아니다 얘기해 주셨고 후발주자 안에서도 수주공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도 전해지지만 그만큼 전력 설비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차익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변압기 위주로 쉬어가죠.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같은 쪽들. 하지만 오늘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산자위 소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살짝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던데 근데 이게 섹터 내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라고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서도 확실히 좀 종목 다 따져봐야 될까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는 전력설비주 안에서도 각계전투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눌림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요. 네, 예.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반덤핑 관세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초고압 변압기 쪽이 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유는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이제 실적도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1기 때랑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트럼프 1기 때는 변압기에 대한 사이클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그때는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나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자유롭게 좀 압박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 2기 부분에서는 1기 때랑 명확하게 다르죠. 일단 초고압 변압기 노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애초에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노후 변압기 교체 때문에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LA 화재도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이 면적이 엄청나죠. 그것도 복구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그게 이제 반덤핑 관세 하나만으로 과연 꺾일까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이거는 우리나라 하우스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해외 유력 뭐 I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이나 뭐 전선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이미 관련된 회사들에서도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에서 이 변압기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을까는 사실 좀 물음표고요. 물론 이제 철강도 관세를 하니까 변압기가 영향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스토리로 가면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이제 철강 관세를 때리게 됐을 때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은 지금 80%가 초과압 변압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자국 내의 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다 전가된 거를 그 자국 내 인프라를 깔면 미국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그걸 또 철회를 못하는 게 딥시크가 없었으면 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철회를 하게 되면 이거 딥시크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나오고 수주도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화가 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전력 인프라 부분을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금일 지면 신문들을 보시면 GPT나 AI 이런 그 구독 경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전력 소모량을 크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자리나 이제 타점은 잡아봐야 되겠지만 기회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뭐 많이 올랐던 것도 있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전히 그 전력 설비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탄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 타점도 중요하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원픽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약간 우회할 수 있는 LS라는 기업을 좀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금이나 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구리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 인프라가 깔리면서 구리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LS그룹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초과 변압기 너무 좋은데 위치가 사실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LS 같은 경우는 자리가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고점을 찍은 뒤 한 8개월, 9개월 쉬다가 이제야 드디어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룹 내 이제 수직 기여라, 자회사 성장에 따른 수혜, 뭐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좀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들고 가보시면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10만 8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좀 눌림 매수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은 10만 원인데 해당 부분에서 비중을 축소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뭐 이제 2차로 매수 들어가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건 성향별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주사죠. LS로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받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도체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전력 설비까지 함께 묶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쪽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자동차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또 면제 가능성 불거지면서 좀 숨통 트이나 했었는데 새로운 관세 4월 2일부터 부과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모두 쉬어갑니다. 나름 잘 버티나 싶었는데 현대차도 지금은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기아도 1%대 하락,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대미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박스권의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더 밀리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관세 때문에 다양한 지금 섹터들이 지금 충격을 다 받고 예. 있고 주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동차도 역시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1%에서 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실적 전망 대비했을 때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잘 날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충격을 받을 만한 기업들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주를 좀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관세의 어떤 부과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 기업들, 그런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부품주들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종목은요, 만도라는 기업인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국내 대표 부품주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미미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부품회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랑 거래를 하게 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때 이제 공장 인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이 인도 조건 이런 것들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관세 충격에서 그렇게 강하게 관세 충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조건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만도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LH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지난 9월달 저점 이후에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부담되는 선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아직도 상당히 저가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수급이 지금 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HL만도는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관세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주를 좀 공략하실 분들이라면 실적 좋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관세 충격에 자유로울 수 있는 HL 만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도 이렇게 대표주, 부품주 묶어서 보니까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었네요. HL 만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략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똑같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쪽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오프닝에서도 체크해봤듯이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미국 본토에 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괜찮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강해서요. 무슨 이슈가 있나 찾아봤더니 오늘 아무래도 그 현대차가 전고체 라인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에코머티, 에코프로머티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강한 건가요, 본부장님? 네,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국판 IRA, 네, 그거까지 좀 엮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기사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시장에서 전혀 크게 부각은 맞아요. 안 됐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나머지 기존의 좀 주도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쉬어가는 찰나에서 이제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좀 많이 눌려있는 쪽에서 올라가줘야 지수도 잘 버텨주는데 그 부분에서 현대차가 좀 많이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3월에 경기고항연구소에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대한 이제 개소식 개최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외부에 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내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것 또한 몇 년 걸리지 않을까 싶었고 적어도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인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면 뭐 2차 전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2차 전지 스토리는 안 좋죠. 뭐 실적도 안 좋고 뭐 지금 전체적인 큐도 좀 물음표고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주식은 더 안 좋을 게 없으면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이런 전고체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되면 또 한 번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슈가 넘어갔을 때 사실 큰 파급력이 없으면 바로 다 또 꼬꾸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화학이랑 같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황이 요즘에 이제 뭐 관세라든지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 반사수혜를 받는 부분으로 이슈가 되면서 석유화학 업종들도 꽤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으니 그것까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부분 한 번 더 2차 전지 섹터의 강세 배경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방전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일단 조선주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 지금 뭐 계속 가는 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는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오를 만큼 올랐던 조선보다는 기자재가 어떨까라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기자재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조선과 기자재 업종 간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선으로 옮겨 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박철순 이사님 의견이 궁금해요. 조선주와 기자재 온도차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끝도 모르고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 대비했을 때 PR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 지금 항상 최근에까지는 보통 이제 조선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자재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래 들어서는 오히려 메인 조선 3사가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자재가 반대로 오르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을 때는 기자재 쪽으로 좀 비중을 좀 옮기는 전략도 좀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선 쪽에서도 전방선으로 수요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외에 원전이라든지 어떤 발전이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너무나도 다양한 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태광이라든지 성광
밴드 이런 피팅 업체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태광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반대로 조선주 현대중공업은 2%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태광은 6.7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장점 보시면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수혜가 받으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게 모르게 지금 EPC 쪽이 중동에서 엄청나게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권 2기에서 지금 LNG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역시나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도 실적 예상치가 벌써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은 13개년 최대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조선주 대비했을 때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선주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기자재 쪽 그중에도 태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선택처럼 조선 기자재 쪽을 볼 때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태광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전주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최근에 많이 안고 있어서 종목 고르기도 참 헷갈리던데 이 조선 기자재랑 원전이랑 이렇게 뭔가 섞여 있는 종목들은 강한 모습. 하지만 반면에 원전과 전력기기가 맞닿은 종목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가운데서 원전의 가장 중요한 그 수주라는 이슈도 오늘 좀 어려워요. 폴란드는 재검토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리고 체코는 막판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좋은 쪽을 보고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종목도 너무 갈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원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지금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실 거면은 대응을 네.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원전을 단기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원이 석탄 쪽에서 거의 18년 만에 이제 원자력으로 바뀐 상황이고 지금 비중도 제일 높아요.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선 퍼센테이지 매우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 에너지 쪽에서 원전에 대한 흐름이 더 부각이 될 거고 지금 한 30기 정도는 진행이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추가로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제11차 기본전력 기본수급 계획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흐름이 이제 정책 반론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그게 이제 내수 부분에선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란드가 약간 좀 변동이 있다라는 점. 근데 뭐 거의 한 5분 전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체코 쪽은 이제 곧 가시화가 될 거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코에서만 길이 열리기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전력 변압기 쪽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같은 선상입니다. 왜 이제 원자력이 계속 확대가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조선 쪽에서도 이제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수리가 나왔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계속 필요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고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스토리를 원전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빅테크 기업들이 자꾸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빅테크가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과연 단기간에 끝날까라는 부분이고 향후 이제 로봇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드론이든 다 날아다니면 어쨌든 에너지원이 안 끊기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뭐 연속성은 향후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도 우리가 뭐 짧게 본다면 지금 대응의 영역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원전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 조선 원전까지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계속 매일같이 고점 높여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드론을 비롯한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 그리고 방산 안에서도 대장주로 볼 수 있는데 52주 신고가로 59만 원을 찍었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고점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뭐 역사적인 고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진짜 차익을 챙겨야 할 때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매물대 없는 라인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지. 왜냐면 여전히 뭐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거든요.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너무 고민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사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하고 있는데 네. 방산조대에서 가장 또 실적을 잘 뽑아냈던 기업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예시해 주신 것처럼 상단에 이제 매물 저항이 없고 어떤 저항이 될 만한 선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방을 열어놓으시고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현금화를 언제 시킬지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에는 손절가 때문에 이제 익절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만 원 정도 선이 일단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는 끊어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충분히 60만 원 정도 선은 가볍게 좀 넘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라면 한 10% 정도 선을 목표가로 해서 한 66만 원 정도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온 만큼 사실상 가격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조 내에서도 역시나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주회사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화도 지금 3%대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역시나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묶어서 한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묶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풍산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방위 산업재 중에서도 뭐 LG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만 너무 주목이 됐는데 풍산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지만 최근까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점까지도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풍산 같은 종목들도 무난하게 담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이니까요. 한 7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를 보시고 한번 풍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보유자분들께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설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61만 원 선을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설정해 주셨고요.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는 풍산 같은 종목도 7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잡아 주셨는데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 LS 말씀해 주셨고 박철순 이사님 풍산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확실히 구리 가격에 대한 또 모멘텀도 받아가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